Goodbye. 안녕하세요.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이번 주 7주차 문학 수업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분명히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학교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한번 터미네이터 2의 유명한 장면을 이용해서 이번 수업의 인트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업에 바로 이어서 이춘풍전 마무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6주차 갈무리로 제시했던 학습지 답을 먼저 확인해 본 후에 이어서 학습 활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도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춘풍전은 문학 2단원, 대단원 2의 그 소단원 1,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그 소단원 1의 중단원이겠죠? 중단원 1의 첫 번째 작품이니까 이춘풍전은 소단원 1이 맞아요. 근데 계속 이전 영상에서 2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실수했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이춘풍전은 문학 2단원, 대단원 2에 중단원 1, 소단원 1입니다. 자, 이춘풍전 학습지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서술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맥락 4가지 같이 확인한 거 그때 우리 대단원 들어가기 전에 대단원 내용을 이제 접하면서 작품을 배우기 전에 확인했었죠. 그래서 1번은 그렇죠. 작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맥락, 사회문화적 배경. 그렇죠. 3번은 문학사적 맥락. 그렇죠. 마지막은 작품과 작품 사이의 연관성, 상호 텍스트적 맥락까지 총 4가지 맥락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OX 문제인데 쉬웠어요. 자, 비장. 아내 김씨가 사령으로 하여금 춘풍을 매질하도록 한 이유는 추월에게 빠져서 장사 미천을 탕진한 남편을 꾸짖고 방탕과 허세에서 구하려는 의도입니다. O입니까? X입니까? 그렇죠. O죠. 당연히 남편을 이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하려는 의도로 이제 매질을 하고 반성하게끔 한 거죠. 자, 그리고 평양에서 돌아온 춘풍은 아내가 회계 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여러분. 아내가 회계 비장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너스레를 떨면서 난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머쓱하거나 당황하는 걸 좀 숨기고 남편으로서의 그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었죠. 알고서 허세를 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X. 자, 3번. 인물의 대비를 통해서 이춘풍전이 드러내고자 한 주제의식은 그렇죠. 허위적인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해서 그 춘풍의 이런 모습, 무능하고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꼬아서 비판하는 거였죠. 풍자하고 더불어 김씨와 같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상을 새롭게 제시했다. 바로 이춘풍전의 주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확인했으면 우리 이어서 이춘풍전 마저 풀지 못했던 학습활동 2번 73페이지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춘풍전과 더불어서 판소리계 소설 중에 하나인 장기전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공통점이 있는 두 소설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문학사적 맥락에서 감상해보자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그 문학의 맥락을 앞에서 우리 지난주 학습지로 또 확인했었고 계속 강조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학작품을 수요할 때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 방금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했지만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문학사, 마지막으로 상호 텍스트적 맥락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은 즉 사회문화적 맥락은 그 문학작품이
창작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나 어떤 사회적 변화, 문화적 형성과 이제 관련이 있을 때의 맥락을 말하는 거라면 문학사적 맥락은 뭐였어요? 그렇죠. 뭐 이전 시대에 나온 작품들과 연관 속에서 새롭게 작품이 쓰여지거나 아니면 그 다음 해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세대의 작품, 그 다음 시대에 창작되는 작품에도 영향을 미칠 때 이러한 전통의 일부가 되고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작품의 맥락이 바로 문학사적 맥락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전의 내용을 볼 건데요. 여러분, 자, 숙광, 장기의 모습, 그리고 암광, 그 까투리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요즘 이제 꿩의 모습을 동물원에 가서야지만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꿩들이 실제로도 많이 다니고 그 산에서도 날아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숙꿩의 모습이 그 까투리의 모습보다는 좀 화려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전의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그 동물을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그 똑같이 어떤 남성 중심의 양반 그 무능하고 가부장적인 모습을 내세우는 그런 남성의 양반의 모습을 이제 비꼬았다, 풍자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 장기와 아내 까투리의 이야기와 대화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장기전은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의인화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판소리 사설이라고 해서 그 판소리에 우리가 판소리 하면 이제 막 노래를 부르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노래가 이제 문체로서 작품 속에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전은 어떻게 보면 문학사적으로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동아마이스터 고등학교 친구들이 장기전을 따로 배우지 않고서는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장기전을 학습활동의 문제로 지나치지 않고 전체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한 영상이 있길래 좀 빠르게 배속으로 PPT 안에 넣었으니까 같이 영상을 보면서 장기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짧게 빠르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부인 까투리의 말을 무시하고 온갖 더럽은 을 일삼는 남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장기.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려운 돌보지 않고 가부장적인 권만 내세우는 괘씸한 남편 장기에게 덫에 놓인 콩 대노요. 덫에 놓인 줄도 모르고 붉은 콩의 담백한 맛에 둥 빠진 장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열컷 고전소설 스토리텔러 박동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전소설은 숙광, 장기와 암광, 까투리를 의인화한 우화소설 장기전입니다. 색색까지 털을 지닌 꿩은 사람을 멀리하며 들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먹고 삽니다. 걸핏하면 사람들에게 잡혀 온갖 용도로 쓰이는 탓에 사냥개와 사냥꾼을 피해 다닙니다. 어느 날 장기는 엄동설 아래 굶주려 혹시 버려진 콩이라도 있을까 하고 부인 까투리와 자식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장기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것에 반해 까투리는 소박한 차림이었죠. 그러던 중 난데없이 붉은 콩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장기가 콩을 먹으려는 찰나 까투리는 눈밭에 사람의 흔적이 보인다고 장기를 만류합니다. 장기는 동지섣달 추운 날씨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며 반발하는데요. 까투리는 간밤에 불길한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까투리는 시간마다 여러 가지 꿈을 꾸었는데 그중 이경에는 북망산에 비가 내리는데 쌍무지개가 뜨더니 갑자기 칼이 되어 장씨의 목을 내리치는 꿈이었습니다. 장기는 자신이 장원급제하여 어사와 두 가지를 머리에 꽂고 장한 대로를 왕래할 꿈이라고 반박합니다. 삼경의 꾼 두 번째 꿈은 장기가 무쇠 가마를 머리에 쓰고 물에 빠지고 까투리가 그 옆에서 통곡하는 꿈. 까투리는 불길하니 그 콩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기는 자신이 투구를 쓰고 싸움에서 이긴 대장이 될 꿈이라며 엉뚱한 해몽을 내놓습니다. 사경의 꾼 세 번째 꿈도 불길합니다. 까투리는 잔치에 갔다가 장대가 부러지며 차일이 머리를 덮었으니 답답한 일이 생길 꿈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경에도 별이 장기 앞에 떨어졌으니 제갈량이 죽을 때와 흡사하다고 말합니다. 장기는 이 꿈이 사랑을 나누고 귀한 자식을 낳을 꿈이라고 풀이하죠. 까투리는 새벽 달기 울 때 또 꿈을 꾸니 성인 갑달개에게 쫓겨 한때가 온몸에 감겼으니 자신이 과부가 되어 상복을 입을 꿈이라며 콩을 먹지 말라고 끝까지 만류합니다. 장기는 이 말을 듣고 까투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 외도할 꿈이라며 오히려 까투리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까투리가 마지막으로 설득합니다. 진시황과 초패왕이 고집을 부리다가 해가 망신하였으니 콩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장기는 까투리에게 화를 내며 콩 태자를 쓴 사람은 모두 비하게 되고 오래 살았다며 태고적, 천황씨, 태고 복희씨, 한태조, 강태종, 강태공 등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까투리가 주춤하는 사이 장기는 콩을 먹다 덫에 걸리고 맙니다. 까투리는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장기는 자신의 맥이나 짚어보라고 합니다. 맥을 짚어본 까투리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며 고집불통인 장기를 원망합니다. 장기는 자신의 눈동자가 온전한지 살펴보라고 하고 까투리는 눈동자가 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냥개에게 물려가고 포수에게 잡혀갔던 전 남편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팔자를 원망하죠. 장기는 이 말을 듣고 남편이 잘 죽는 가문에 장가간 것이 한스럽다며 자신의 죽음을 까투리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죽어도 절대 제가 하지 말고 수정하시오. 이때 덫을 놓았던 탁청지가 나타나 장기를 가지고 사라집니다. 까투리는 남은 털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요. 장례식에는 여러 새들의 조문이 이어졌는데요. 갈까마귀, 물오리가 차례로 찾아와 까투리에게 청을 합니다. 까투리는 모두 거절하죠. 바로 그때 3년 동안 호랍이었던 다른 장기가 찾아와 청혼을 하고 까투리가 받아들입니다. 까투리와 장기는 함께 살며 아들, 딸을 결혼시키고 큰 물속에 들어가서 조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잘 봤죠? 그래서 장기전의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전체 줄거리를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교과서 73페이지 족자 속에 있는 장기전도 중요한 내용을 중약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학습 활동에서는 이렇게 요약으로 제시한 거고요. 여러분들이랑 이 글을 다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글을 다 먼저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문은 일단 넘겨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여기서 콩을 먹지 말라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까투리의 만류에 자네 말은 미련하게 그지없네. 뭐 동지섣달 눈 덮인 겨울인데 눈이 첩첩히 쌓여서 천산에 나는 새 그쳐있고 만경에 사람 발길이 끊겼는데 사람의 자취가 있을까 보냐 하면서 까투리의 말을 무시하고 있죠, 장기가. 그래서 장기가 이렇게 무시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까투리도 지지 않고 이제 계속 만류하기 위해서 꿈이 불길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만류를 하죠. 그러고 이제 장기가 계속 뭐 고집을 굽지 않았다가 이제 까투리가 할 수 없이 물러났죠. 그래서 콩을 쭉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뭐 와지끈 뚝딱 푸드드득 변통 없이 치였구나 하면서 까투리 앞에서 쓰러지나 봐요. 그래서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 말 잘 들어도 패가하고 안 들어도 망신하네 하면서 까투리의 말을 무시한 장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가지고 앞에서 우리 계속 이어서 본 내용에 여기 장기가 고집을 굽히지 않고 까투리의 말을 안 듣고 콩을 먹었더니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비참한 결말을 통해서 이 장기전이 가부장적인 권위를 비꼬고 풍자하는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계속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이 이춘풍전과 장기전에서 어떻게 형성화되었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박스가 주어졌죠? 조선시대에는 봉건적인 사상과 제도를 바탕으로 남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별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기전 앞에 영상 봤던 것처럼 재가를 금지했죠. 그러니까 재혼, 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조선 후기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존 질서, 앞서 그 봉건적인 유교적인 그런 질서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가부장적인 권위가 비판받고 그리고 주체적인 의식을 지닌 여성상이 대두하였다. 그래서 이춘풍전에서는 아내 김씨가 그리고 이제 뭐 장기전에서는 아내인 그 까투리가 계속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면서 장기를 만류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춘풍전에서는 그렇죠. 무능하고 가부장적이기만 한 춘풍과 생활력이 강하고 진취적인 아내 김씨 이 두 인물을 대조해서 그 둘이 겪는 사건과 그에 대한 이 두 인물의 대응 태도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형성하고 있고요. 장기전에서는 현명하게 콩을 먹지 말라고 그 근거를 대면서 판단을 내는 까투리의 모습과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워서 결국 콩을 먹고 죽게 되는 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장기의 모습을 통해서 형성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번 문제도 볼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이춘풍전이랑 장기전 두 소설에 나타나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찾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판소리계 소설이 뭔지 보면 그 판소리는 어떻게 보면요 그 가창, 노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판소리로 불린 게 아니어도 판소리의 성격이 강해서 어떻게 보면은 판소리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소설도 판소리의 소설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춘풍전도 실제로 판소리로 가창한 건 아니지만 판소리의 특징이 강해서 우리가 판소리의 소설로 분류를 하고 인정해준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보기 보면 자, 판소리의 소설은 판소리로 불리다가 정착한 소설을 비롯해서 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판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설까지 모두 일컫는다고 합니다. 자, 판소리의 소설은 관념적이고 뭔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보다는 풍자와 해악을 우리 지난 영상, 지난주에 선생님 풍자랑 해악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이춘풍전에서 그 춘풍의 모습으로 같이 확인했었죠? 자, 풍자와 해악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경험을 생동감 있게 그렸습니다. 또 판소리의 소설의 또 다른 특징은 표현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운문체와 산문체의 결합. 여러분 그 운문체는 쉽게 생각하면 리듬감이 있는 거죠.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들려주기 위해서 리듬감이 있는 것처럼 외형적인 운율이 있는 것처럼 읽을 때 이제 운문체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산문체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흔히 읽는 뭐 책, 설명글 아니면 뭐 논설문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설명되어 있는 특별한 형식이 없는 그런 게 바로 산문체입니다. 운문체랑 산문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의성어, 소리를 나타낸 말이나 형태를 나타낸 말인 일태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뭐 누구누구가 하는 말이 혹은 누구누구 거동보소 이런 것처럼 대화나 동작을 제시하는 말이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바로 판소리의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부도 그 놀부놈의 죄송해요. 자, 흥부가에서도 놀부놈 아따 거동 보소 이런 식으로 판소리 그 가창하는 특징이 소설 속에서도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판소리의 소설의 특징이 요 보기에 다 함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춘풍전이랑 장기전에서 어떻게 판소리의 소설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판소리의 소설 보기에서 본 방금 내용들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자, 풍자와 해악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경험을 생동감 있게 그렸다. 이거는 두 소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남편인 춘풍과 장기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당시 사회를 풍자하면서도 두 인물이 멍청하거나 무능하거나 이러한 모습을 익살스럽게 그려서 해악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운문체하고 산문체가 결합된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장기전 앞에 본 내용 우리가 박스에서 본 내용 보면 운문체라고 정확하게 선생님도 이게 딱 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장기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리듬감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뭐 그러자 장기란 놈 얼룩장목 펼쳐들고 꾸벅꾸벅 고개짓하며 조춤조춤 콩을 먹으러 이런 식으로 끊어서 사사조처럼 읽을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운문체와 그냥 설명하는 산문체가 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춘풍전에서도 나타나죠. 뭐 예를 들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아내 김씨가 얘기하는 어이글이 더디온가 장사에 이익 많아 평안히 오시니까 춘풍이 반기면서 그 사이에 잘 있었는가 하고 12발이 실은 돈을 장사해서 남긴 듯이 이런 식으로 사사조의 리듬이 어떻게 보면 그 가창하는 건 아니지만 들려주는 사람한테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은율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운문체와 함께 산문체가 결합되어 있는 판소리의 소설 특징이 두 소설에서 같이 나타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성어의 사용 너무 쉽죠? 우리 앞에서 장기전에서 보면요. 자, 의성어 어떻게 나타나 있냐. 입으로 훌훌, 뭐 불고, 싹싹 쓸고, 꾸벅꾸벅, 조춤조춤, 네, 꽉, 와지끈 뚝딱 푸드득 푸드득, 당글당글 땅땅. 선생님이 지금 의성어의 사용만 여기 썼는데 여러분 이성어랑 이태어가 동시에 나타나 있는데요. 의성어는 소리를 들리는 대로 써서 표현한 이 노란색 칸을 선생님은 의성어로 정리한 거고요. 의태어 말 그대로 모양이나 형태를
이제 그 글씨로 표현하고자 한 그 의태어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선생님이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꾸벅꾸벅, 뭐 콩을 먹을 때 조침조침, 당글당글 뒹구는 모양, 뭐 땅땅 구르는 모양, 이런 식으로 장기전에서 두드러지게 의성화 의태어가 사용되고 있다. 선생님이 왜 의성어만 썼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이를 통해서 대화를 제시 반복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춘풍전에서, 이춘풍전에서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인물들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서술자, 여기 나와 있는 그 서술자가 비장이 하는 말이, 춘풍이 교태를 다적에 기구하고 볼만한데, 뭐 젓가락도 휘저으며 하는 말이, 춘풍이 뭐 문안을 여쭈니까 해계비장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인물들의 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보소, 이거는 우리 그 선생님이랑 같이 본 이춘풍전의 내용에서는 거동보소란 말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 우리 학습활동 72페이지 1-3번 문제 있죠. 그 보기로 이춘풍전 앞에 내용을 보면요. 그 춘풍 아내가 가산을 탕진한 춘풍을 위해서는 아니죠. 춘풍을 이제 각서를 받고 다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막 계속 보면서 뭐 바느질도 하고 길쌈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 재산을 다시 모으는 그 과정의 내용이 보기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72페이지 보기 보면 이렇게 춘풍 안에 거동보수 하면서 다시 근면하게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다시 그 집에 재산을 모으는 춘풍 아내 김씨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동작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소설은 모두 가부장적인 사회를 풍자하면서도 해학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운문체와 산문체가 함께 나타나고, 그리고 이춘풍전에서는 주로 대화를 제시하는 말인 하는 말이가 반복적으로 쓰였다면, 장기전에서는 꾸벅꾸벅, 조침조침 등의 의태어와 뚝딱, 푸드득 등의 의성어가 빈번하게 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그 이춘풍전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75페이지를 보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내용을 찝지 않아서 작품 갈무리라는 페이지를 그냥 넘기기 일쑤인데요. 이춘풍전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잘 정리하는 요 내용들이 교과서 75페이지 작품 갈무리에 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춘풍전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하고 내가 잘 머릿속에 정리하고 싶다 할 때 75페이지의 내용도 반드시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두 번째 작품인 백석의 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